자, 저는 녹화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요번에 제가 그 한국을 갔다, 아이고, 큰일 났다. 어디 갔지? 응? 네, 죄송합니다. 조금 컴퓨터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제가 쉐어한 거? 저의 그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던 취미 중에 하나가 이제 야구를 보는 거였습니다. 뭐 초등학교 시절부터 좋아했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종종 이렇게 챙겨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풀로 본다기보다는 그냥 하이라이트 시간이 없으니까 보고 있는데,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그 하는 연구 중에 이제 확률 통계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야구가 꼭 이 확률과 통계의 스포츠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통한 어떤 그 스포츠라서 그런지 훨씬 더 다른 스포츠보다 좀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야구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야구가 생각보다 시작된 지가 오래가 안 됐습니다. 1982년 3월 27일, 지금으로부터 한 아니죠. 40한 3년 정도 전에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그 6개의 팀이 이렇게 창단을 하면서 프로야구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원년도 그 구단 그 로고인데요. 총 이제 6개 팀. 이렇게 삼성 라이온즈, 롯데 자이언츠, 해태 타이거즈, 그다음 MBC, 그 산미 슈퍼스타즈, 이제 오비베어스 이렇게 되고요. 혹시 그 2025년도 우리나라 그 야구 팀이 몇 개 팀인지 아십니까? 네, 총 10개 팀입니다. 여기서 이제 퀴즈 하나 있습니다. 자, 원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름이 안 바뀌고 이어져 온 그 구단이 두 군데 구단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구단인지 보시고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까? 삼성이요. 네, 네, 삼성 라이온즈, 그리고 하나 더, 네, 찾아주십시오. 롯데. 네, 롯데 자이언츠. 네, 네, 역시 똑똑하십니다. 네, 원년부터, 그러니까 43년 동안 한 번도 이름이나 구단이 안 바뀐 데가 딱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게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이제 원고지는 삼성 라이온즈는 대구, 롯데 자이언츠는 부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삼성 라이온즈하고 그 롯데 자이언츠는 이 프로야구 최고의 라이벌이자 동반자다. 현재 이제 2025년 4월 26일 기준으로 이 두 팀이 총 772경기를 했고, 그중에 이제 삼성 라이온즈가 445경기를 이겼고, 롯데 자이언츠가 이제 311경기를 이제 이겼습니다. 뭐 이제 요거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고. 그래서 이 원년도부터 이어져 온 팀이 두 팀밖에 없다 보니까 이 두 팀이 1년에 한 번씩 클래식 시리즈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 감수성을 이제 다시 이제 제고하고 그러면서 옛날 유니폼을 입고 같이 이제 플레이를 하는 이제 그런 건데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2019년도에 뭐 이런 그 뭐죠 이제 포스터가 있었죠. 그리고 뭐 2023년도에 이렇고 뭐 또 이렇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두 팀이 이제 라이벌이다 보니까 이런 클래식 시리즈를 통해서 다양한 이벤트와 또 팬 서비스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네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클래식 시리즈에 요번에 다녀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올해 클래식 시리즈가 그 4월 18일에서 20일 동안 이제 대구 그 삼성 라이온즈 스테디움에서 이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4월 19일 요 경기를 이제 다녀왔었는데요. 어, 이제 출장 기간 중에 일한다고 좀 정신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그래도 이제 일 다 마치고 가족들하고 그 야구 경기를 그 직관을 한 7년, 8년 만에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전에 직관을 했을 때하고, 요번에 갔을 때하고, 그 야구의 문화나 이제 응원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좀 주로 야구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한 뭐 20대 후반에서 30대, 40대
뭐 50대 이런 분들이 태반이었다면 요번에 갔을 때는 한 20대 초반 이 거의 주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그걸 이룰 만큼 되게 그 응원하시는 팬들이 네, 젊어지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야구의 인기가 엄청나게 높아져서 티켓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더라고요. 그 평일 예매 같은 경우에도 그 10,000원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 주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몇 시간 안에 다 매진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클래식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뭐 1분이 채 되지 않고 이제 다 이제 매진이 되거든요. 저는 다행히 저희 이제 저 아시는 저 가족 중에 한 분이 시즌 티켓을 가지고 계셔서 그 네 자리를 저희가 예약을 해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감동의 그 뭐죠, 이 동안이를 잠깐 함께 한번 시청을 해보시겠습니다. 어디 갔지? 잠깐만요. 어, 네, 죄송합니다. 다시 이게 소리가 나야 돼. 어, 다시. 음? 소리 나시나요? 이게 뭐냐면 그 삼성 라이온즈가 8회 때마다 부르는 응원가인데 이제 엘도라도라고. 네. 저는 이거 그 저작권 때문에 지난 한 7년, 8년 동안 보지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번에 갔을 때 이 엘도라도를 부르는 걸 보면서 아주 깊은 어떤 뭐랄까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되게 보면 여기 이제 수건하고 이런 거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나눠주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다들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유니폼도 보면 저희 빼고 다 유니폼 입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팬들이 아주 열심히 응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게 뭐냐면 클래식 시리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클래식 시리즈는 되게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는데 끝나고 난 뒤에 이런 약간 축제 분위기 이런 행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BJ들 돌고 그다음에 이렇게 경기가 끝났는데도 관중들이 여전히 남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팀 응원가 부르고 그다음에 상대 팀 응원가 불러주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또 툭툭 부르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런 시간도 함께 네.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왜 야구를 이제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구의 인생을 닮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야구를 통해서 되게 많은 명언들이 만들어졌어요. 아마 야구를 안 보신 분은 있어도 이 얘기를 안 들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얘기 아시죠? 이게 이제 요기베라라고 해서 이제 그 뉴욕 양키즈의 대스타가 이제 얘기했던 얘기고요. 이게 이제 야구는 이제 9회 말 투아웃부터 우리 인생은 뭐 9회 말 투아웃부터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 야구에서 이제 나왔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톰 글래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야구를 향한 나의 열정은 스피드건에 찍히지 않는다. 이 스피드건이 뭐냐면 야구의 그 공의 속도를 계측하는 그 도구거든요. 이 열정은 이제 스피드건에 찍히지 않는다. 뭐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뭐 스피드건에 찍히지 않는다. 이런 뭐죠? 뭐 이야기로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디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야구는 사람이 10번 중에 3번만 성공해도 좋은 평가를 받는 유일한 영역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실패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패를 할 때마다 낙담을 하고 이제 뭐 어려워하고 그러는데 근데 야구는 있잖아요. 10번 중에 3번만 성공을 하면 잘한다고 칭찬을 받는 스포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관대하고
또 실패에 또 익숙해지고 이제 그러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실패를 조금 더 우리가 그, 뭐랄까요, 조금 더 어렵지 않게 대할 수 있는 또 그런 그 스포츠에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요거는 이제 떨어지는 낙엽은 장명부 그 산미 슈퍼스타즈 스타가 얘기를 했던 건데 이제 떨어지는 낙엽은 가을 바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야구가 변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기는 경기인데 뭐 하나 바람이 잘못 불어가지고 뭐 파울이 돼야 될 게 홈런이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야구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원망하지 않는다. 우리 인생도 누구를 탓하거나 어떤 나의 그 운이나 이런 것들을 뭐 그 탓하지 않고 오직 그냥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는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뭐 대한다. 뭐 그런 의미로 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뭐 어쨌든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야구는 확률의 스포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야구는 우리가 그냥 선수들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엄청난 그 데이터 분석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선수를 기용하고 교체하고 뭐 또 작전을 짜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데이터 베이스들을 가지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야구라고 하는 게 결국은 확률 게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1%라도 더 가능성이 높은 선수를 기용하고 그 작전을 수행하고 그러는 것들이 이제 야구의 어떤 가장 큰 묘미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적용한 그 유명한 그 일화가 있는데요. 이게 2002년도 그 메이저 리그의 오클랜드 구단의 이제 실화 얘기인데 혹시 영화 모니볼이라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2021년도에 개봉을 했거든요.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오클랜드라고 하는 그 구단이 만년 꼴찌 구단이에요. 그래서 뭐 돈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뭔가 좀 이 꼴찌를 좀 탈피하고 싶은 뭐 그런 것 때문에 이 새로운 그 단장이 그 부임이 됩니다. 이제 빌리 빈이라고 하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브래드 피트가 이제 주인공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야구를 하냐면 그 뭐 이 경험 같은 거 다 배제하고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선수를 기용하고 또 야구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꼴찌 구단이 20연승이라고 하는 그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워요. 야구에서 20연승이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기록이거든요. 그러면서 데이터 야구가 이제 그 현대 야구의 하나의 트렌드가 되는 어떤 시초가 되는 그런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실화였고 그거를 이제 영화로 만든 게 머니볼이다 보시면 되고요. 한번 그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뭐 다양한 그 아까 지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야구는 이제 현재 그 제가 지난주까지 경기 이제 순위 이렇게 매겼는데 이제 현재 이제 LG가 1등이고 이제 삼성이 2등이고 이제 롯데가 3위입니다. 우리 클래식 팀들이 아주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 지표들은 이 우리가 사용하는 통계 그 기법들을 통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투수들의 이제 평균 자책점 그러니까 투수들의 지표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한 경기를 뛰면 이제 9이닝을 뛰는 거잖아요. 9이닝을 뛰었을 때 몇 점이나 주는지 이제 그게 지표점이고 예를 들어 내일이라고 하는 선수는 그냥 이제 0.79 그러니까 한 경기를 풀로 던지면 0.74점의 점수를 주고 그다음에 소용준이라는 선수는 뭐 1.16이라는 점수를 준다. 이게 이제 통계인 거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통계 베이스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타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수들이 얼마나 안타를 잘 만들어낼지 가능성에 대한 거죠. 퍼센테이지인 거잖아요, 결국 그죠? 보시면은 가장 높은 타율을 기록하는 사람도 그 10번 중에 한 3.7번, 그러니까 4번을 못 치죠. 그죠? 4번을 안타를 못 치죠. 그죠? 그리고 이게 지금 시즌 초반이니까 이렇게 높은 건데, 나중에 경기가 다 끝나고 보면, 한 1등이 한 3할, 한 3푼, 그러니까 한 10번 중에 한 3번, 그 정도밖에, 네, 그 치지를 못한. 그렇지만, 거의 이제 타자 중에 최고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그 경기를 야구를 할 때 보면 이제 투수가 공을 던지고 타자들이 매번 바뀌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런 지표들을 다 보여주거든요. 이제 중계를 보면 그러면은 이 선수가 얼마나 요번 그 타석에서 안타를 칠 가능성이 많은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또 해볼 수도 있고 또 이제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또 지표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요번 경기에서 또 어느 정도 점수를 주고 또 상대 전적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이 투수와 이 타자가 뭐 몇 번 만나서 몇 번 안타를 치고 뭐 몇 번 삼진 아웃을 당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감독의 어떤 작전이나 이런 부분 선수 기용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야구가 굉장히 그 좋은 그 통계를 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스포츠인데요. 근데 통계만 있으면 사실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그쵸. 통계로만 했을 때 만약에 이기는 팀이 다 있다고 하면 너무나 뻔하잖아요, 예측이. 근데 야구의 묘미는 이 통계가 가지고 있는 또 한계점을 또 잘 보여주는 그런 스포츠라는 점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심슨즈 패러독스라고 하는 어떤 이론이 있는데, 이론이랄까요? 내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두 선수가 있어요. 두 선수가 있는데, 이 A라고 하는 선수는 그 총 52번의 타석에 나와서 13번의 안타를 쳤어요. 그리고 이 B라는 선수는 2022년에 409번을 나와서 108번을 쳤어요. 그리고 이제 2023년 그 다음에는 581번 나와서 179번을 치고 138번을 나와서 46번을 친 거예요. 그럼 이제 타율을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거든요. 보시면 타율은 높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게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보면 B 선수가 항상 높아요. 그죠? 2022년도도 B 선수가 A 선수보다 높고 2023년도도 B 선수가 A 선수보다 높죠. 타율이. 근데 통산 타율은 A 선수가 B 선수보다 높아요. 이게 약간의 통계의 이면인 거죠. 우리가 개별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B 선수가 당연히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A 선수가 B 선수보다 좋다는 이런 것들을 또 역설적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조금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심슨즈 패러독스의 한 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인슈타인도 이 야구를 얼마나 심오한 스포츠로 표현을 했냐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야구를 가르쳐 주면 당신에게 상대성 이론을 가르쳐 주겠어. 아니, 우리 그러지 맙시다. 당신이 상대성 이론을 깨우치는 것은 내가 야구를 깨우치는 것보다 빠를 거다.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이 야구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를 것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만큼 아인슈타인도 이 야구의 어떤 심오함을 이렇게 명언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명언이 언제 사용이 됐는지 혹시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이 명언이 미국 그 야구 스포츠 매거진에 사용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언제 됐냐면 최근은 아니죠. 바로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2026 경기에서 사용이 됐는데요. 이게 어떤 경기냐면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월드컵 있잖아요. 축구에는. 근데 2006년 전까지는 그 야구 월드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자, 전 세계 야구 그 국가들을 모아서 월드컵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대단한 그 이벤트를 만들어요. 그게 첫 번째 그 시즌이 2006년도에 시작이 되는데 그때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 그 경기를 하는 그 일이 벌어집니다. 이 당시에 이 미국 팀하고 대한민국의 경기력은 엄청나게 큰 그 경기력의 차이가 있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슈퍼스타들, 그러니까 이 메이저리그의 슈퍼스타들이 다 그 들어왔고, 우리나라는 이 슈퍼스타들의 한 사람의 연봉도 되지 않을 만큼 그 선수단이 이게 규모가 그 뭐죠? 연봉이나 어떤 그 네임밸류가 굉장히 작았거든요. 근데 결과가 우리나라가 이 미국을 7대 3으로 꺾는
엄청난 그 대이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그 손민환 그 롯데 선발 투수가 승을 하고요. 이 돈텔리 그 윌리스가 누구냐면 당시에 그 다승왕을 했던 그 메이저리그 다승왕을 했던 투수였거든요. 이 투수가 뭐라 그랬냐면 대한민국은 한 이제 그 트리플 A 정도 수준, 더블 A 수준. 그러니까 우리 프리미어 리그로 얘기하면 자기들이 프리미어 리그면 한국은 한 3부, 4부 리그 정도, 그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내가 공 50개로 끝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바로 이제 이승엽한테 1회 말에 홈런을 맞죠. 아무튼 이제 그런 일도 있었다. 요거 한번, 예, 요게 이제 당시에 그 멤버들인데요. 이 멤버들이 정말 이제 그 올스타거든요. 이게 그 야구로 봤을 때 올스타고 여기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한 사람의 연봉을 우리나라 사람들 다 합쳐도 안 될 만큼 그만큼 대단한 그 선수들이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선발 투수도 그 당시에 이제 2025년도에 다승왕의 그 뭐죠 신인왕까지 했던 네, 그런 대투수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제 이겼잖아요. 그러면서 그 미국의 그 신문지에 그 아인슈타인의 그 명언이 인용이 된 거예요. 그 야구의 그 심오함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 한국이 미국을 이길 것이라고는 도저히 이제 생각을 못했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이었죠. 그렇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핑계로 설명되지 않은 이제 또 하나의 미스테리. 보통 이제 프로야구가 10개 구단이면 지금 10개 구단이잖아요. 보통 한 10년에 한 번씩은 돌아가면서 우승을 해야 되는데 이 우리 롯데자이언츠는 33년째 우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롯데자이언츠가 언제 마지막으로 우승했냐면 1992년도 10월 14일 날 그때 이제 4승 1패로 우승을 하고 지금 33년 동안 무관을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 가장 슬픈 그 사람들이 이제 롯데자이언츠 팬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롯데자이언츠 팬들의 그 짤을 좀 가져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지금 케이트한테 롯데가 6대 0으로 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거.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선수가 또 뭘 잘못했을 때 이제 롯데 팬들 표현.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롯데 팬 한 분. 네, 요게 좀 대박인 것 같아요. 보시면. 네. 네. 네, 이렇게 네, 야구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네, 소개를 드렸습니다.